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저축은행업을 맡고 있는 안태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저축은행업의 2026년 산업 전망은 사업 환경 비우호, 실적 방향 개선, 등급 전망 중립적입니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은 실적 저점을 찍고 반등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하에 외형 축소가 지속되었지만 상반기 순이익은 2,578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고 ROA는 0.4%를 기록하였습니다. 적극적인 PF 정리에 힘입어 자산 건전성도 개선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9.5%로 2024년 말 10.7% 대비 하락하였고,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65.9%로 아직 절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지만 2024년 말 대비로는 상승하였습니다. 지속된 디레버리징에 따라서 BIS 자기자본 비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적자가 지속된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본 축소의 영향으로 BIS 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내년 저축은행업의 사업 환경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실적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PF 정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주력 사업인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등 규제 강화하, 차주 채무 조정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담 확대로 개인 신용대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력 사업이 막히면서 대체 수익 마련을 위해 정책 보증 상품이나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업권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개선세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합니다. 수익성의 경우 올해 9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조달 환경 개선에 힘입어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1년 만기 비대면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7%로 예금보호 한도 상향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0.3% 하락하여서 최근 3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대손비용 추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PF 신규 부실 발생은 완화되고 있지만 부실 PF의 낮은 충당금 적립률을 고려하면 PF 정리 과정에서 충당금 적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대출 부문 또한 연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매각 과정에서 손실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건전성의 경우 PF 정상화 펀드, 저축은행 중앙회 산하의 NPL 전문회사를 활용한 PF 정리에 힘입어서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경공매, 수의계약 등 자체 매각이나 정상 회수가 늘지 않는다면 자산 건전성 개선 속도는 더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성장 계획을 감안하면 자본 적정성 관리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회복을 전망하였지만 수익증권 증가에 따른 잠재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부실 PF를 정상화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재출자가 병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익증권 보유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자료 기준으로 매각 측면의 경우 부실 PF의 대출 원금 대비 평균 매각가율이 80%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매각할 때 20% 할인해서 매각했다라는 뜻인데 펀드별로 보면 할인율 차이가 큽니다. 3, 4차 펀드의 할인율이 약 25%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사업장의 사업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더 미흡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운용사 개별 펀드의 할인율은 평균 기준 10%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펀드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펀드의 경우 할인율이 매우 낮게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 할인율 과소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실 PF 대출의 매각 과정에서 추가 손실 인식은 없었습니다. 감독 규정상 고정이하에 대한 최저 적립 기준인 30%보다 할인율이 낮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이 과정에서 대출 채권 매각 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차 측면에서 보면 펀드에 대한 평균 재참여율은 91%입니다. 1, 2차 펀드는 12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펀드 보수와 각종 비용 충당을 위해 여러 펀드에서 많은 재출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3, 4차 펀드의 경우 재참여율이 80% 내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종 수익 증권자의 그 구조적 손실
손실 분담을 감안하여 주로 이종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10월 약 7,100억 원 규모의 5차 펀드가 추가 조성되었고, 6차 펀드 조성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증권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PF 매각 후 수익증권 취득에 따른 상각처리 유예와 충당금 적립 이연 효과가 향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펀드 만기는 202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2025년에는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던 더케이, 바로저축은행 두 개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한국기업평가는 약 2년에 걸쳐 신용등급을 보유한 모든 저축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 수준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지만 신용등급이 단기간 내 상향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자산 건전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PF 관련 수익증권 확대에 따른 리스크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의 두 가지 크레딧 이슈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저축은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저축은행들 간의 수신 경쟁을 자극하기보다는 조달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예금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대손 비용 부담 확대와 대출 금리 정체에 따라 예상 마진 또한 축소된 점도 예금 금리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금리는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예금 유치 확대, 운용 자산 확대, 수익 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실적 개선 폭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최근 빠른 예금금리 하락으로 저축은행들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도와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형사를 중심으로 예금 이탈 압력이 커질 것입니다. 이는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금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연말 연초에 예금 이탈 방지를 위해 인상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PF 리스크는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축은행 PF는 전 금융업종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산 건전성 지표 또한 가장 먼저 개선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덜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성과를 이끌어낸 수단은 바로 PF 정상화 펀드였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저축은행 중앙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였고, 저축은행이 이 펀드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펀드 매각 후 취득한 수익증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PF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지방 소재의 비중이 높고 주거용 사업장 비중이 낮으며, 사업 단계별로는 본 PF 전 단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리한 상환순위와 수익 분배 구조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보유 수익증권 중에 이종 수익증권 비중이 38%에 달하는 가운데, 1종이 누적적 우선 배당 조건을 가지고 있고, 1종에 대한 원금 상환 이후에야 2종에 대해서 잔여 이익이 분배되는 수익 분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이종 수익증권에 배분될 수 있는 잔여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건별 익스포저 확대와 집중된 만기 구조로 인해 신용 집중 위험도 심화되었고요. 향후 회수 실패 시에 재무 건전성에 미칠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은 고정이하 자산은 축소되었지만 수익증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익증권이 저축은행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향후 회수 방법이 매각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사업장의 낙찰가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임을 반영하여 추정해 보았습니다. 케이스 1인 최근 20년 동안의 최저 경락률을 가정해 보았을 때 수익증권 손실률은 23%로 추정됩니다. 케이스 2인 경락률이 2024년 경락률보다 30% 추가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증권 손실률은 43%에 달하고, 이는 자기자본의 9.6%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과거 호황기 기준 저축은행 업권의 연간 순이익이 약 1.5조 원이었는데 이 연간 순이익을 전부 상쇄시키는 수준입니다. 특히 경기권이면서 개인 주주인 저축은행인 경우와 지방저축은행의 역량이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사의 경우 PF 리스크를 감내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소형사는 압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형사는 부동산 관련 대출 노출 정도가 비교적 낮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어 개인 신용 대출 등과 같은 비부동산 영업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 건전성 회복 속도가 빠르고 PF 관련 수익증권 비중도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중소형사는 부실 PF 정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특히 소형사는 자체 회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PF 대출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6월 말 소형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5%로 업권 평균과 유사하지만 요주이하 여신 비율은 40%로 업견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요주이에서 고정이하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증권 손실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소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수익증권 비중이 45%로 2023년 말 11% 대비 급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저축은행업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 네.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매각 이익이 인식된 배경과 이런 특이한 매각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네. 우선 그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매각 이익이 인식된 것은 그 장부상 충당금 적립률과 실제 매각 시의 할인율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저축은행들은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약 30%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금번 펀드에 대한 매각 시에 원금 대비 20%의 할인율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회계상 예상했던 손실보다 실제 매각에서 반영된 손실이 더 작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금 대비 약 10% 수준의 매각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런 매각 차익이 실제 이익 실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펀드에 매각된 사업장들이 뭐 연체 이력이나 만기 연장 횟수 같은 걸 봤을 때 저축은행 장부에 남아있는 고정이하 PF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정 또는 추정 손실로 분류되었던 PF 대출이 종종 회수 의문까지 더욱더 악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은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이제 쌓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20%의 할인율이 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금번 회계상 이익은 손실 인식 시점을 뒤로 미룬 효과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회계 처리 측면마다 저축은행의 측면에서 저축은행마다 대응 방식이 달랐는데요. 그 일부 저축은행들은 매각 이익을 인식하는 동시에 동일 금액을 수익증권 손상차손으로 즉시 인식하여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손실 반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른 저축은행들은 이러한 손실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